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2부. 2부 1부 때도 어질어질 하셨을 텐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이론적인 거라. 알아야 돼. 네, 한 번쯤은 고통을 받으시고 네. 그 뒤로는 돈을 많이 버시기를. 고통이 기억에 남는다고 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2부에서는 그 밑에 단 지금까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OPM까지의 산출 과정을 봤습니다. 비용까지 봤었죠. 예, 비용까지 봤었죠. 자,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으로 빠지는 게 인터레스트 코스트, 이자 비용이죠. 이게 사실 고금리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제가 발렌시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 말고 재무 상태표인가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다시 제대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기업이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도 뭐 주담대 대출 해가지고 받듯이. 예, 돈을 빌리듯이 기업도 대출을 받는데 거기서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other income or loss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없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큰 기업일수록 이 부분이 많이 찍힙니다. 왜 그러냐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그 지배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롯데 재무제표를 보는데 롯데 케미칼 이런 애들도 다 롯데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배권이 있다라고 보이면은 이 롯데 재무제표에서도 걔네 손익을 일정 부분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롯데 그 지주 회사가 번 돈은 아니잖아요. 롯데 케미칼이 번 돈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other income이나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 경험상 네, 미국 기업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한국 기업이나 이렇지. 미국 맞아요. 기업은 그냥 대부분 다 레비뉴에 대부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갑자기 숫자가 확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레베뉴도 줄고 OPM도 적자인데 갑자기 넷인컴에서 흑자로 짜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있죠. 그 경우는 100이면 한 90 정도는 사업부를 매각한 겁니다. 그쵸. 네, 이거는 얘네가 경영으로 번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M&A에서 가져오거나 그럴 때 이제 이쪽으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 만약에 본인 기업이 갑자기 넷인컴이 확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얘네가 이제 턴어라운드 했구나 아니면 여기서 나온 EPS를 가지고 PE를 구해버린다든가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이거는 다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만약에 본인 기업이 그런 기업이다. 사실 제 경험상 크게 이제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M&A를 자주 하는 기업은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기업은 계속 안 하고 하는 기업은 계속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발라내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넷인컴이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 갑자기 적자가 확 뜬다거나 흑자가 확 뜬다거나 그러면 거의 이 부분에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사온 그런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가 있는데 이 텍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I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일회성으로 이번에는 뭐 친환경 기업한테 우리가 텍스 혜택을 준다 이러면 또 바뀌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건데 이것도 뒤에 제가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EPS를 구할 때 넷인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지금 발행 주식 수를 나눠버립니다.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PS 위에 거예요. 베이직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죠. 네. 근데 그러면 과연 이거는 뭐냐? 이게 희석된이라는 뜻인데 희석 EPS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희석이 되냐?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여기에 스탁 옵션 같은 거, 스탁 옵션이나 뭐 가끔 증자가 되기도 하고. 예 증자가 되기도 하고 뭐 제일 큰 게 이제 전환사채죠.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또 이런 기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기업을 보다 보면은 이 갭과 난갭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기업을 보실 때는 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표준,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룰. 누구는 이제 이거를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누구는 이건 비용이 아니라고 계산을 하고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국룰이다. 미국룰. 미국. 예, 미국룰이다. 네. 한국룰은 네. 그 뭐 IFRS인가요?
그건 이제 글로벌 표준인데. 아 그래요? 네.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국룰이 있는데 이 갭은 미국룰이다. 난갭은 그냥 국룰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임의로 정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AMD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걸 한번 보시고 이 기업이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실적 발표했다 하면서 뉴스가 뜨잖아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실 거예요. 그 뉴스 본인 기업의 실적을 이제 뉴스로 접하실 텐데 거기에 있는 숫자들이 난갭과 갭을 굉장히 혼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네이버 뉴스에서는 이 구분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오류가 있다. 이거는 기업 임의대로 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AMD의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을 가져왔는데 네. 이때 AMD가 자일링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네. 그게 아마 거의 미국 역사상 거의 최대 가장 큰 네, M&A일 엄청 거예요. 큰 M&A였어요.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ARM 인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거였는데 그거는 무산됐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M&A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게 뒤틀렸어요. 자, 그럼 왜 뒤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위에 게 갭이고 밑에 게 난갭이에요. 이걸 보시면 매출은 5.56 빌리언 똑같네요. 똑같죠. 자, 근데 GPM은 42%, 여기는 50%. 다르네요 여기서 예,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다르고 자, OPM이 마이너스 1%고 OPM이 23%입니다. 거의 마진이 24% 차이 나죠. 그렇죠. EPS 단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EPS는 0.04달러고 여기는 0.67달러다. 이게 같은 기업, 같은 실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완전 다르죠. 예, 완전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자, 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A라는 게 지금 비용이 예를 들어 100억이 발생했다라고 치죠. 난갭에서는 이 일회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생할 게 아닌 사건들은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이건 우리가 사업으로 한 게 아니잖아 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M&A 100억도 매분기 할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이 M&A 100억을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성과라고 보긴 어렵다. 맞아요. 그냥 이벤트였을 뿐이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외가 된 거고 갭은 그런 게 어딨냐? 니네 돈 쓴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그래도 해서 쓴 거다. 그래도 쓴 건 쓴 거다라고 해서 모두 다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난갭이 나쁜 거냐? 절대 아니죠. 이걸 보고 이 기업 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 M&A가 나중에 AMD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거는 주주의 판단이지만 숫자적으로 이 M&A를 제외하고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갭을 발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전혀 아니고 이거를 본인이 왜 갭과 난갭의 차이가 있었는지 이 기업이 이번 분기에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났는지를 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럼 이 갭과 난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회성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조정 항목을 대충 보면은 일회성 수익 비용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 구조조정 비용. 구조조정을 매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해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대신에 이 해고를 할 때 돈을 쥐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걔네한테 이제 야 너 이 돈 받고 떨어져. 그 돈들이 모이면 꽤 크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조조정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얘네가 영업으로 잃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매년 발생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갭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소송,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M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을 제외한 재무제표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난갭으로 보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고 손실 같은 경우도 난갭으로 넣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많죠. 재고 어쨌든 니네가 갖고 그쵸. 있는 거 아니냐? 뭐 니네가 재고 관리 잘했으면은 재고 손실이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건데 어찌됐든 이것도 하는 기업이 있고 안 하는 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SBC, 그러니까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라고 이거는 스탁 옵션, 스탁 옵션 그리고 그 임직원 보상이죠. 임직원 보상 이런 것들을 난갭으로 잡아버립니다. 사실 저는 이건 반대예요. 이 SBC를 난갭으로 잡는 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래 인정하는 것들 난갭으로 처리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다시 갭으로 조정해가지고 숫자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 DNA 같은 경우에 이건 왜 적어놨냐?
영업권의 상각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자일링스를 100억에 사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 시가총액이죠. 인수 금액이죠. 인수 금액이 100억이에요. 근데 얘네 이제 회사를 가가지고 기업 실사를 가가지고 뭐 니네 뭐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렇게 다 계산을 때려보니까 정작 기업을 청산을 했을 때 한 40억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60억은 대체 뭐냐? 그렇죠. 60억을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이 60억은 뭐냐? 흔히들 이 60억을 브랜드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브랜드 가치를 재무제표에 브랜드 가치라고 넣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억으로 비용을 처리를 처리하고, 하고 비용을 처리를 하고 이 60억만큼을 영업권의 상각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제 뭐 10년이면 10년 그럼 매년 6억씩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이렌스가 40억으로 재무제표에 남게 우리가 40억을 가져온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영업권의 상각이 들어가고 이런 초대형 M&A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권의 상각이라는 항목 때문에 오펙스나 그 밑에 이제 비용 관련된 게 완전히 뒤틀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보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베이스, 아까 EPS죠? 네. 베이직이랑 이제 딜루티드 희석이죠. 이 희석과 그냥 기본의 EPS인데 이건 뭔 차이냐? 이것도 유니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니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 뭐 RSU, PVU 이거는 이제 그냥 임직원 보상. 우리 주주 입장에서 사실 스톡옵션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그냥 나눠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12 전환사채죠. 2027년 만기 12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거를 보면은 2022년 말 기준으로 발행 주식 수는 37만인데 네. 이것들이 다 이제 어쨌든 나중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환이 됐다고 생각한 게 이제 희석이에요. 그래서 희석을 봤을 때는 47만 주거든요. 사실 10만 주 차이가 나요. 그렇죠.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EPS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100이라고 했을 때 37로 나눴으면은 3이 조금 안 되는 거고 47로 나눴으면은 2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큰 왜곡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이거를 뭐가 맞냐? 예, 뭐가 맞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무조건 희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희석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의고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이나 조금 신생 기업들, 작은 기업들. 저희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핫한 기업들, 주식들. 예, 핫한 주식들. 우리가 엑소모빌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무조건 유니티를 보죠. 무조건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다. 어쨌든 이거 다 전환될 건데. 일단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냐 안 나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많이 이게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뒤가 구리다. 맞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안 나는 기업도 있고.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희석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는데 전환사채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어떻게 되죠? 빠지죠. 네. 왜? 우리 기존 주주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식 수가 늘어나서 희석이 돼버리는 건데 전환사채는 대부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되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한 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되는 건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끼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더 싸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차입을 할 수 있으면 차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유니티나 데니머 이런 기업들은 은행에서 적자니까. 예, 은행에서 뺨을 때리고 너 나가. 문전박대 당하니까. 예, 그렇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건데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사실 유니티 케이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2026년 만기 12와 27년 만기 12가 또 1년 차이지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26년 12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190불, 180에서 190불 때 발행을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주가가? 이제 예, 맞아요. 주가가. 그래서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야, 얘네 잘한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때 더 호감이 됐었는데 자, 이때 발행을 하게 되면 유니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던 때거든요. 맞아요. 이때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전환사채 당연히 제로 쿠폰이고요. 그러니까 이 26년까지 매년 이자를 줘야 되는데 당연히 제로 이자고 전환가액이 300 몇십 불이에요. 320불이래요. 그러니까 320불이 오면 전환을 해주지만 320불이 안 되면은 다시 그냥 이 돈 돌려주면서 야, 잘 썼다. 제로 쿠폰에 공짜로 돈을 가져온 예, 거죠. 공짜로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은 거의 공짜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환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거죠. 은행을 가도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5, 6%는 먹을 텐데 최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딜이었다. 근데 이제 27년 발행은 제 기억으로는 32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그 딜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쿠폰 금리가 몇 %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제로는 절대 아니었고요. 한 3%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가액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는 거의 100%의 확률로 이게 다 발행 주식수로 들어온다. 전환이 되겠죠. 예, 전환이 된다. 이미 넘었으니까 사실. 맞아요. 32. 그래서 이거는 전환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앞에 전환이 되는 게 더 많네요. 전환이 훨씬 많죠. 왜냐면 여기서는 2빌리언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1빌리언인가 이렇게 가져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320불로 계산을 한 거고 이거는 낮은 전환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뻥튀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직과 딜루티드 이거의 차이고 우리는 당연히 딜루티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P 이런 거를 볼 때도 당연히 이걸로 계산을 해서 P를 때려 버리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정보를 찾을 때 그 P가 뭘로 계산되느냐를 봐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라 그럴까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사이트에서 P 계산됐을 때 보통 베이스로 계산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되게 P 나름 괜찮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희석될 주식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P가 되게 높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이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유니티 실적 팔로업 해드릴 때도 다 이제 희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희석으로 보는 게 맞다. 이 희석은 10K에 다 있습니다. 10K에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발라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어떤 조건으로 언제 했는지까지 10K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좀 뒤져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IS에 대한 내용을 했고 그냥 숫자만 이렇게 올랐네 내렸네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분해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고 이 기업이 되게 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예의가 없다, 뭐 예의가 이런 게 상도덕이 없다. 아시잖아요. 이 예의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상도덕이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잘 보다 보면은 야 이건 진짜 상도덕이 없네. 갑자기 뭐 2만 주를 때려버려? 저희가 그 딱 워렌 버핏 영상에서 항상 그 제가 주주선 하는 영상에서 그 회계적인 조작이 너무 많다 요즘에 맞아요. 이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전편에서도 비용 분석하는데 회계적인 조작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절대 빠지지 마셔라.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 그 펀더멘탈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숫자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숫자를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을 같이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는 이제 밸런스시트는 조금 쉬워요. 그나마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조작이 난무하다면은 밸런스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밸런스시트를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발렌신 영상에서 네. 찾아뵙죠. 네. 그럼 안녕.